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T103 거래에 대한 페이크를 분별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새해 들어 최근에 주로 도이치뱅크 이 페이크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MT103 스위프트를 보냈다. 또 MT103 GPI를 보냈다. 그런데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 그럼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또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이렇게 문의가 참 많이 오고 여러 사람들이 고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스위프트 카피는 리시빙 뱅크에서 베니피셔리, 즉 받는 사람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통보를 받지 않은 것은 100% 페이크지요. 특별한 경우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위프트가 벨지움의 브뤼셀을 경유하게 되는데 이 브뤼셀에서 FRV의 금기 사항이라든지 어떤 생존에 의해서 많이 이것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통보를 해줍니다. 어디서 홀딩이 돼 있다고. 또 예를 들어가 인터미디어 뱅크에서 홀딩이 되면은 인터미디어 뱅크에서 이것을 전달은 받았는데 이 103에 대해서 전달하기를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샌더가 도이치뱅크의 스위프트 MT103을 보내준 카피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걸 가지고 이쪽 한국은행에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은을 계속 두드린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바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확인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리시빙 뱅크에 오지 않았다면은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상 어렵고 이러니까 이 자금 문제 이거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리시빙 뱅크에 확인하는 것보다도 샌더가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한마디로 가능성, 어떠한 이것이 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점을 명심하시고 샌더가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샌더의 카피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이 스위프트가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샌더가 보내주는 카피가 와 있는데도 여러분의 거래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전화 통보나 이메일 통보가 없으면 그것은 페이크인 것입니다. 또 중간에 이것이 홀딩 되었다면은 홀딩된 뱅크 쪽에서도 그 MT199이나 아니면은 일반 메시지로서 우리는 이것을 보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 홀딩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 은행에서 통보가 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페이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후들린다 그럽니까? 따라가면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GPI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낸다고 캐시 다이렉트 페이먼트, 또 캐시
어떠한 그 나름대로의 남바를 붙여가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원칙의 골격은 GPI MT103 스위프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MT103 스위프트가 여러분들의 거래상에서 발생한 어떠한 대차관계에서 오는 자금 같으면은 뭐 염려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일방적으로 샌더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금을 보내준다고 미리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것을 보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MT103이 오기 전에 이러한 그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은행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내의 그 파이낸셜 파트너가 이렇게 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이 많은 원헌들의 밀리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은행에 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 어그리먼트를 놓고 그러면 이제 왕왕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 뱅크 오피스에 잘 모르다 보면은 오면은 우리가 받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제가 상의를 하라 그러냐 하면은 이 어그리먼트를 갖고 여러분이 상의를 해보면은 뱅크가 잘 모르고 답변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콘트랙트 상의 그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 은행에 상의해 보시고 또 요즘은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면 알거든요. 뱅커들이 이거는 뭐 그냥 이 장난도 아니고 이 귀한 시간에 이런 것을 막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아심을 갖죠. 제가 이제 여러 개 이제 문의가 오는 서류들을 보고 이제 그 분별해 주잖아요.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많이 그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페이크를 해가지고 자기들 덕이 뭐 있습니까? 자기도 시간이 가고 이런 서류를 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오착이죠. 우리와 다른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상법이 있고 그 사람들의 거래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 여러분들하고 이제 DOA나 어그리먼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잖아요. 뱅크 정보도 가지고 여러분의 컴퍼니 정보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CIS의 여러분들의 펀딩 규모의 정보도 가집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질이 안 좋은 페이커들은 이거를 해커들에게 이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이커들은 이걸 갖고 자기들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그 반듯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해서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 론을 받는데 사용하는 이 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DOA나 어그리먼트 사인을 할 때는 그 계약서를 상당히 체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수차에 갔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그리먼트나 DOA나 SPA에 그 A, 그래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셀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프로바이더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없는 것은 아예 그것은 어그리먼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거 중간에 있는 미들 브로커들이 좀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그냥 당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가 이 그 외국하고 무역을 할 때 원자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실제적인 오리지널 셀러는 나오지가 않고 앞에 에이전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이전트가 나오는 경우더라도 여러분들은 SCO는 반드시 그 정확하게 에이전트부터라도 정확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확인한 작업을 거쳐야 되지 SCO부터 제대로 출발을 하지 않고 ICPO 가고 FCO 가고 컨트롤도 가면 이 과정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거래가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무역이나 이런 데서는 꼭 SCO를 꼭 챙기셔야 되고 또 SCO를 챙길 때 중요한 점 이런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챙기셔야 되고 이제 우리 뱅킹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MT103
여러분들이 서로 뭐 A와 B 사이에 거래 관계에서 오는 돈이나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분의 파트너, 외국에 있는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MT103로 자금을 보내주겠다. 이런 경우에 콘트랙트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콘트랙트를 꼭 여러분의 뱅크에 가서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의 낭비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된 오판에서 손실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콘트랙트 속에서도 보내는 자의 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상법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하고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미국의 상법은 그럼 계약서에 관해서 이러한 상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계약서 내용이 보면은 나중에 A와 B 사이에 이것이 브리치가 되고 잘못될 경우에는 관할 재판소는 어디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페이크인 경우에는 그런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면은 정상적인 계약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관할 법률을 다루는 재판소도 이렇게 법정도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서로의 계약 상대자들하고 대화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두바이에서 공언했듯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도 경제, 둘도 경제, 세 번째 경제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경제는 복합적인 어떤 이 나라를 강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강국이 되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소위 제1야당은 지금 많은 민생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지금 민생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좀 이제는 경제를 향해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나갈 때 모든 국민들이 국제적인 영업사원이 되고 국회의원들도 국제영업사원이 되고 우리나라의 장관들도 국제영업사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국제적인 영업사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국제금융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국제금융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뱅크 인스트루먼트거든요. 우리가 두바이에 가서 뭐 390억 달러에 해당하는 어떤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스페셜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SPA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온지 MOU란 메모랜덤이라면 이렇게 하자는 서로 간에 이해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한 과정 속에 국제 간의 이러한 투자나 계약에서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뱅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장관들이나 또 고위 관료들이 국제 영업사원 2호 3호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장관들도 SBLC가 뭐냐? 뱅게런티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특히 무역 관계나 산업 관계나 이쪽 분야의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은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을 모르고서는 영업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드라이버 라이선스 없는 드라이버가 차를 드라이빙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제 영업사원 1호로 출발했으니까 이제 2호, 3호, 4호 되는 그 부처의 장관이나 핵심 되는 관료들은 이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이 보여드느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로 상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국가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 디지털 경제 시대는 이게 또 범죄예요. 일종의 그런 것이 보여요. 그런 것을 세이빙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고물가라든지 이 서민들이 받고 있는 난방폭탄 이런 것도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당국의 장관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인터내셔널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이제 익혀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제 영업 사원으로서의 제대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MT103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주겠다고 무조건 보내는 파트너를 믿는 건 좋지만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고 꼭 MT103 이 페이크를 잘 분별하셔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